가 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얘가 맨 앞에 있는 이 every time 이라는 연결어 때문에 앞뒤에 주어 동사가 2번씩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every time을 대신할 수 있는 게 whenever, it's time도 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 동사는 우리가 읽는다. 무엇을? 기사를. 어디에 있는?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있는. 혹은 우리가 뭐도 하는지를 두 번째 우리의 행동. 광고를 보는데 commercial 이라는 단어가 혼자, 그러니까 요 어가 없으면은 형용사겠지만 그냥 commercial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상업 광고를 TV에서도 봐. 그래서 우리가 기사 읽고 광고를 볼 때마다 요 행동을 할 때마다 이어지는 문장의 주어 동사 다시. 우리는 be likely to 동사 원형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 할 것 같다. 근데 요때 쓰인 동사가 come into contact with를 하나의 동사구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무엇을 만나는 것 같다 라고 할 거냐면은 숫자들과 figures, 수치들. 근데 여기에서 figure 이라는 명사를 별표를 해주는데 얘는 어휘를 주의해서 어휘. 예를 들어가지고 figure 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 잘 보기에 썼는지 영영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지문의 figure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얘는 기본적으로 많이 단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휘에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번 문장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인터넷 기사를 읽거나 혹은 TV에서 광고를 보다 보면은 그 안에 수치 혹은 숫자 요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걔네들을 만나는 것 같다. 요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3번에 일반적으로 these numbers, 여기에서 말하는 요 숫자들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요거 2번 문장의 숫자나 figures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요 주어가 도와주는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help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을 때 얘가 목적격 보호로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 있잖아. 동사 원형, 투부정사. 그래서 만들게끔 도와주는데 무엇을? 내가 여기 better과 best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보기에서 그냥 내용상 이렇게 쭉 찾으라고 하면은 요런 거 되게 놓치기가 쉽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앞뒤 맥락 몰라도 무조건 better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best 같은 최상급이 명사를 수식하듯 쓰려면은 더라는 관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용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를 한 건데 우리가 1, 2번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간 통계 정보를 보게 되는데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마지막에 in our daily lives도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하면 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정이라는 게 늘 베스트는 아니지만 통계학적 정보로 더 나은 결정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예가 뭐가 있는지 4번 문장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선택하는 게 뭔지를 목적어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목적어의 구조가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의 특징은
명사 중에서도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의문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게 될 건데, 지금 그 보기로 넣어둔 게 what,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게 that이라는 단어는 일단 의문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단 세 개 보기 중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 맞지?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 될 게 의문사 what과 which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what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로서 가지는 뜻이 크게 두 가지. 얘가 무엇 혹은 어떤. 그리고 which 같은 경우에는 what이랑 똑같은 의미로 어떤 혹은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뜻으로 결정을 하려고 해도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맥상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은 위치가 들어가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what이 들어가면은 선택 범위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일단 문맥적으로 보면은 내가 영화관을 가거나 뭐 넷플릭스로 보거나 영화를 보려고 할 때는 내가 볼 수 있는 영화의 리스트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어떤 의문사가 투부정사랑 써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여기에서는 which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의문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투부정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지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잖아. 해석도 쓰면서 보면은 어떤 영화를 볼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 구역이 목적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투부정사도 보다라는 동사를 그냥 쓸 거냐, 수동태로 쓸 거냐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혹은 뭐 문장으로 준 상태에서 틀렸냐 마냐냐 이제 구분을 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보다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얘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굳이 see라는 동사가 순서만 바뀐 채로 여기 영화를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봐주세요. 이 구조 자체가 뭐 이 문장을 통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법적으로나 좀 서술형으로나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봐주고, 해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지를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 레이팅즈는 그냥 인터넷 검색했을 때 나오는 평점, 뭐 10점 만점, 5점 만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평점을 확인하고 나서 엔드 뒤에 우리가 하는 두 번째 행동 보는데 리뷰를 볼 거야. 누구의 thousands of viewers, 수천 명의 관객들의 리뷰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두 가지 행동,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별점 레이팅, 그 다음에 리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예로서 4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5번에 보면은 similarly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뒤에 나와 있는 동의어 likewise까지 해서 이게 연결어를 뭐 문제로 낸다라고 했을 때는 꼭 그대로 내는 게 아닐 테니까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유사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얘기랑 좀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든다라든지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반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본다. 이때 이 통계 자료라는 단어도 좀 어휘로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 statistics라는 이 명사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져. 통계 자료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통계학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스터디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통계 자료는 데이터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우리 지문에서는 무조건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요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가 왔을 때 학습과 관련된 말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두 개 가능하다 해도 우리 지문에서는 통계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figure이랑 똑같은 맥락이야. figure도 다른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쓴다라고 해도 이 지문에 맞는 뜻을 영영에 맞게 찾아야 된다. 그걸 그 두 개 단어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통계 자료를 보는데 어떤 자료인지를 보니까 보여준다라고 해. 그래서 보여주다로 서술어가 시작하는 거 보니까 대신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될 건데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요 접속사 that을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왔다라는 것으로부터 목적어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뭘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볼 거냐면은 fastening a seatbelt 안전벨트를 매는 것 여기에서 ing의 역할은 주어니까 동명사의 역할. 그래서 안전벨트를 맨다라는 거는 greatly increase 크게 chance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해. 여기에서 chance라는 단어도 어휘상으로도 별표해둘게. 가능성,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영영풀이 한다라고 했을 때 영영풀이 안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likelihood 아니면은 probability, possibility 영영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동의어를 넣을 때가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statistics나 figure보다 구분하기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영영 표현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데 무엇의 surviving 살아남는 어디에서 차 사고에서 뜻을 일부러 쓴 이유가 뭐냐면 surviving이 목적어를 살아남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에서는 꼭 을룰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목적어랑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뭐 능수동까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통계 자료의 내용이다라는 거는 안전벨트를 맸을 때 차 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라는 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은 아마도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지. choose라는 동사가 그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는데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어 중에서 투부정사, 목적어 가진다. 이거는 그때그때 좀 잘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emselves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일부러 써놨거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제기대명사 강조용법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뭐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거랑은 달라. 그거는 이제 제기용법이니까 그거랑은 무관하게 위치가 주로 문장의 명사, 주어나 목적어 바로 뒤에 오거나 지금 보고 있는 5번 문장처럼 문장의 끝에 와가지고 없어도 돼. 얘 없어도 그냥 사람들은 안전벨트 매는 것을 선택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스스로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붙이기 위해서 제기대명사가 문장 마지막에 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기대명사라는 어법 개념이랑은 상관없이 보기에서 뭔가 스토리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by themselves라고 쓰더라도 똑같은 의미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바꾸어서 조금 쓰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themselves 자리에 by themselves 올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원이 가리키는 거는 안전벨트가 될 건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한 안전벨트를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이라는 대명사로 가리켰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대명사 원이랑 it 차이는 기억하고 있어? 그건 설명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 원이 가리키고 있는 게 영어로 쓰자면은 seatbelt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저기 앞에서 언급했던 안전벨트가 정확히 어떤 차량의 어떤 길이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안전벨트인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명확하게 특징이 있는 안전벨트를 여기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it을 쓰는 게 맞지. 근데 지금 이 5번 문장식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에 얼마나 차 사고에서 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냥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seatbelt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안전벨트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안전벨트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똑같은 주인을 가지고 있는 안전벨트가 아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비슷한 구조가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it으로 쓰거나 했을 때 얘는 잘못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5번의 similarly 뒤에서는 예시를 한 번 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내가 운전을 하기 전에 이런 통계 자료를 알고 있으면은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더 매고 있을 것 같다.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에 이어지면서 6번 문장에 나와 있는 주어 this가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예시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서 요것들은 단지 몇 개의 예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무엇의 of 뒤에 있는 요 명사절의. 그러면은 of 뒤에 나와 있는 명사절을 둘 중에 뭘로 시작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of라는 전치사 뒤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도 how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how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목적으로 썼는가 봤더니 통계학적인 정보가 뒤에 나와 있는 play an important role은 하나의 동사구,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예시가 여기에 있는 거다. 근데 7번에 그러나 라고 화제를 전환을 하면서 뒤에 it is safe로 시작을 하고 있는 문장을 말하고 있는, is it safe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to 부정사는 안전할까? 라고 얘가 지금 물음표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it is가 아니라 is it으로 썼다라는 거 잘 봐줘야 돼. 이게 보기에 위치를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장 자체에서 찾아내라고 하면은 은근히 의문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의문문이다라는 거 잘 봐주고, 이때 이 to는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to 부정사가 안전할까? to 부정사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믿는데 통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생략되어져 있는 전치사 in을 일부러 넣었거든? 보통 이제 in the way라고 표현을 하면은 방식으로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뺐으면서 문장 마지막에 부사처럼 계속 쓰이고 있어. 얘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냥 얘가 부사다라는 거를 너네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할 수 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통계 정보를 믿는 것이 안전한가를 뒤에서 요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이 그들은 우리에게 나타내어진다 수동태 동사를 써서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수동태 문장이니까 완벽하다,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설명 안 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수식하는 문장에 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 지금 이 문장이 아까 설명했던 이 수식 문장이 밑에 일부러 써놨거든. 일단 the way라는 선행사가 관계부사 how랑 붙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7번 문장을 in the way how로 쓰면 당연히 틀린 게 될 건데 in the way가 수식어 사이에 동격의 접속사 대세 가지거나 전치사 in 더하기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는 또 가능해. 근데 얘네들이 how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수동태 동사가 보여졌으니까 그냥 완전하게 접근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수동태 문장이 무조건 주어 동사만 가지는 거는 아니지만 수식하는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수식어구의 수동태 문장은 일단 완전하게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이런 보기가 어법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식 어구에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구분해야 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완전한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동태가 있는 구조를 완전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범위가 많아서 헷갈릴 때는 오히려 약간 트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좀 뭔가 애매하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냥 present, 보여지다, 나타내다라는 이 present가 당연히 목적어를 나타내야 되지만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주어에 보내고 수동태로 바꾸면은 이 자체로 목적어 없이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두 개의 단어 중에서는 수동태를 써서 완전한 문장이 수식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동사가 있는 문장은 수식을 하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 형용사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두 가지가 저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두 번째로 기억을 해주고, 어쨌든 수동태 문장이 완전하게 보여져 있다. 이거는 헷갈릴 것 같으면은 그냥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거 그냥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해야 돼서 목적어 빼고 수동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 이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수동태? 그래서 7번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 presented, 나타내어져 있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통계학을 믿는 것이 안전할까? 그러니까 통계학 정보를 우리가 보면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보면 될까? 그렇게만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7번에서 하면서 8번에서 unfortunately,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사가 중간에 들어갔겠지. 그래서 불행히도 통계 자료라는 것은 잘못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대. 어떻게? 많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못 사용하다라는 이 동사가 목적어 없이 사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우리가 잘못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번에서 얘기를 하는 게 learn, 알아보자라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몇 가지 흔한 tricks, 속임수에 대해서 통계 자료 뒤에 있는.
그래서 본문 1은 서론이 되어가지고 위에 주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삶에서 통계 정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본문 두 번째 바로 넘어가서 sample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sample이라는 단어가 밑에 뜻을 써두기는 했는데 일단 얘가 우리가 뭐 샘플 상품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표본이라는 뜻을 이해하고 가면 뒤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하이스코어 학원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 뭐 만족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우리 5명한테만 설문조사지를 줬어. 그거는 학원의 만족도에 대한 표본이 5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설문 통계 조사가 있어. 근데 이 표본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수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그게 마치 팩트를 말하는 양 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번 문장부터 바로 보면은 인터넷에서 민정이가 보고 있어. 광고를. 근데 어떻게 쓰여져 있는 광고인지 여기서 reads라는 동사 되게 중요하게 볼게. 아, 내가 여기에 쓰면 안 되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주어, 동사, 목적.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 아까 본문 1이랑 똑같은 맥락이야. 얘를 읽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어휘 문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reads는 사전에도 나와 있어. 쓰여 있다. 그래서 얘는 꼭 이 뜻으로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쓰여져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요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요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목적어의 내용을 보니까 100% of users,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용한 100% 모든 사람들이 brighter, 더 밝고 softer, 더 부드러운 피부를 보고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문장의 주어를 먼저 볼게. 왜냐하면은 뒤에서 나와 있는 어법이 동사를 단수로 쓸 건가 복수로 쓸 건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문장의 주어가 100%를 앞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주어는 수일치의 기준이 뒤에 users가 되잖아. 그래서 동사도 report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100%가 보고를 하기를 본인들이 블라썸 컴퍼니의 리퀴드 페이셜 소프, 그러니까 폼 클렌저 같은 거겠지? 액체로 된 거니까. 그래서 블라썸이라는 회사가 만든 이 세안 비누를 가지고 더 좋은 피부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한다. 고 쓰여져 있는 광고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요거 2번에 주어 일부러 화살표 표시했거든? 이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처럼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advertisement라는 거. 요건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것이 대절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건데 대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 결과들, 여기에서 말하는 결과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100%의 사람들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설문조사에 쓰여져 있었겠지. 그래서 이 결과들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은 unindependent, 독자적인, 여기에서는 independent가 독자적인이라고 해서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혼자. 뭐 sole, 뭐 only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독자적인 연구소로부터 온 것,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보장을 하고 있는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장하다라는 단어가 by 전치사를 가지고 뒤에 명사 얘가 목적어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guaranteed를 선택을 해주고 guaranteed를 선택을 한 이유는 앞에 있는 비동사 are이 여기에서 여기 나와 있구나. 보기에 내가 잘못 봤네. 여기 are guaranteed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광고에서 얘기한 결과는 독자적인 우리 연구소에서 온 거고 근데 우리 연구소에서 만든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공인되어져 있는 제품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장에서 민정이는 does not question 의심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distrust doubt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 쓰기는 했거든. 근데 혹시 헷갈릴 것 같으면 doubt도 동요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민정이가 이 광고를 보고 이 통계 자료를 의심하지 않았어. 그래서 몇 병을 샀어. 여기서 and가 앞뒤에 있는 민정이의 행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또 붙여준다. 그래서 페이셜 리퀴드 소프를 몇 개 샀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in spite of랑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어쨌든 물건은 샀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however로 일단 사건의 기준을 끊어주고 그 다음에 although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문장 연결해줄 거야. 그래서 although 바로 뒤에는 민정이가 그 비누를 사용한다 라는 거.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비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 어떠한 뚜렷한 변화들을. 여기에서 change는 변화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noticeable이 뒤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얘는 동의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remarkable, striking, 그 다음에 marked, prominent. 얘는 다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러 다 한 거거든? 물론 전부 다 뭐 다 골고루 시험에 출제하진 않겠지만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지만 몇 달을 써도 피부에 그닥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서 5번 문장에서 의문문이 나오는데 민정이는 happen to 동사 원형 우연히 to 부정사 하다 요거 하나의 동사구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연히 사게 된 걸까? 무엇을? 결함이 있는 제품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재수없이 안 좋은 제품을 받은 걸까? or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광고는 completely 완벽하게 fit 가짜로 된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7번 문장에서 민정이가 사용자의 100%라는 말을 읽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read는 읽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는 쓰여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여기에서는 읽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 read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그 어휘의 의미 뜻이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민정이가 사용자의 100%라는 말을 읽을 때 그녀는 물어봐야 한다 혹은 물어봤어야 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거 사형식 구조 어려울까봐 일부러 표시를 해뒀는데, 일단 지금 이 문장에서 그녀가 100%의 유저들이라는 말을 읽었을 때 라는 것이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이 소프를 쓰고 나서 뭔가 이제 이거 뭐지? 싶으니까 이 생각을 떠오르게 된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통계에 대해서 광고만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구매를 했다가 다시 그때 그 광고로 넘어가고 있는, 회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광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먼저 일어났었어야 할 사건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동사가 should 뒤에 완료 시제가 들어가서 이때는 또 해석상 해야 한다 라는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거. 그래서 굳이 쓰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문맥상, 내용상이라고 해서 should have pp를 쓰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should not have pp 요렇게 썼다? 이거 절대 안 되겠지? 요렇게 하면 아예 문맥이 달라지기 때문에 should have asked 라고 하면은 물어봤었어야 했어. 해석이 뭔가를 했어야 했다 라고 하게 될 거거든. 근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should not have asked 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봤을 때 당시에 물어봤다라는 맥락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should have pp인데 이 시기상 have pp인 거고 내용상은 should not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좀 문맥상으로 장난을 쳤을 때 오답이 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야 했어. 무엇을? Where did the company get this figure? 회사가 이 수치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did get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했다라고 했을 때 주어가 목적어에게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에 제기대명사를 써줬고 뒤에 있는 큰 따옴표 안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밑에 8번 문장을 보면은 7번에서 뭔가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후회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정이가 아주 작은 글자라도 읽었었다면 지금 이 문맥 자체가 전체적으로 과거 시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민정이가 광고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물어보지 않았냐 읽었냐 읽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민정이가 아주 작은 글자들을 어디에 있는 at the end of the ad 광고의 바닥에 있는 요거 ad가 advertisement의 약자잖아. 그래서 어쨌든 광고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글자들을 읽었었다면 그 말은 실제로는 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민정이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 발견을 했을 텐데 that 목적어를 그래서 목적어의 구조를 보니까 the sample 방금 전에 얘기했던 표본 집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만을 포함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발견하지 못했다.
저 9번에서 as in this case라고 해서 이 경우에서와 같이 샘플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 표본이 설문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때를 샘플이 크지 않을 때라고 표현했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large enough가 들어가지고 뭘 하기에 크지 않았는지를 to 부정사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보여주기에 라고 해서 하기에 라는 해석을 가지는 부사적 용법이다. 어쨌든 enough라는 부사를 얘가 수식을 하면서 wide range of results 넓은 범위의 결과를 보여주기에 충분히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작을 때,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앞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샘플이 결과를 보여주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라는 것, 앞문장 내용을 주어로 받으면서 이 상황 자체가 misleading,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deceptive가 있거든. 내가 요 10번까지만 하고 쉴게. 그래서 10번 문장 보면은 작은 표본을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 come up with를 하나의 동사 표현, 생각해낼 수 있다. 무엇을? 어떤 결과를. 근데 이게 어떤 결과인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채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저번 시간 했을 때도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분에서 생략이 좀 그 실수가 좀 많이 보였는데 이런 거 잘 봐야겠지. 교재에서는 저 관계대명사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대의가 누굴 가리킵니까? 라고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companies라는 거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use them,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돼. 뭘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10번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끝내면서 회사 입장인과 회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고 싶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표본 집단을 작게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자리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빈칸으로 내게 좋겠지. 요런 거는 빈칸으로 내게 좋으니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조금 쉬다가 뒤에도 좀 설명을 할게요. 본문 3부터 한번 볼게. 느리진 않지? 혹시 빨라? 혹시? 빠르다고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느리다는 말은 들어봤어요. 일단은 아까 본문 두 번째에서 이제 광고를 보고 뭐 이러이러했다, 잘못 보고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문 3에서 사람들은 또한 얻을 수가 있대. 잘못된 생각을. 어디로부터? 통계 자료로부터. 근데 어떨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냐면은 샘플, 표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무작위가 아닐 때.
그래서 표본에 있는 사람들이 무작위가 아닐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 문장만 읽고 생각을 하면은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밑에까지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근데 무작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내용적으로 잘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 레스토랑이 food service cards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설문조사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뭐 꼭 A4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조그맣게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뭐 설문조사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쨌든 어떤 식당에서 설문조사지를 둘 수가 있는데 그것도 테이블에, 근데 뭘 하면서 두는지를 뒤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일단 완전한 문장이 하나 들어왔고, 커마를 기준으로 뒤에 또 문장이 오려면은 접속사가 있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접속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호프와 호핑 뒤에 나머지에서 봤을 때 지금 뒤에 여기에 나와 있는 think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동사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서 지금 요 보기가 호프에 대한 목적어를 바로 뒤에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고 하면은 분사구문으로서 호핑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이 호핑이라는 동사가 분사가 됨으로써 투부정사를 뒤에 쭉 목적어로 가진다. 근데 투부정사가 엄청 길게 써져 있다 라는 게 판단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일단 여기 분사구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어떤 접속사랑 주어 동사를 생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을 계속 보면은 접속사는 하면서 라는 뜻의 as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레스토랑이었다라고 해서 그대로 레스토랑 똑같이 써버리지 말고 웬만하면은 대명사로 바꿔주자. 그리고 동사는 may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도 그냥 현재 시제, 그러면은 나머지 투부정사는 그대로 써주면 될 건데, 요 식당이 소망하는 거는 투부정사, 알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문장으로 쓰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본인들의 음식 서비스나 분위기에 대해서. 근데 이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요것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적어가 빠져있다라고 여기선 접근을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목적어를 만들었으니까 둘 중에서 what을 써서 명사절을 이끌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매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를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예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테이블 위에 두었지만 뭔가 생각과 다른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일 건데, 카드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 fill out 이라는 단어가 두 개 합쳐서 하나의 동사가 되거든? 그러면은 목적어를 작성해야 되는데 뒤에 바로 전치사 by가 오기 때문에 수동태로 써서 작성이 되어지다 라고 연결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a few냐 few냐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일단 이 자리는 좀 중요 표시를 해주는 게 문맥을 통해서 둘 중에 뭘 써야 될지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 few cards 라고 썼다라고 하면은 쟤는 부정문이 될 거야. 카드들이 거의 작성되지 않을 것이다. a few가 들어가면은 몇 개의 카드들이 작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앞에서 레스토랑은 이런저런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래서 카드를 뒀다 라고 쓰기는 했으나 however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뒤에 따라와야 돼서 여기서는 둘 중에 부정을 만들어내는 few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카드들이 거의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소비자들이겠지. 근데 이 소비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소비자들이니까 노멀이 될 거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don't have any reason,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설문 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뭐 서비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매일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떤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지를 올리 도즈 뒤에서 같이 써주는데, 강력하게 긍정적이었거나 부정적인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are likely to 할 것 같대. 뭘? 반응을. 어디에 대해서? 그 설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주고 싶거나 너무 별로여서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만 자발적으로 리뷰를 남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5번 문장에서 이러한 종류의 샘플, 표본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자발적 반응 표본이라고 불려진다.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자리는 지금 is called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 개념은 나중에 독해를 할 때도 알아두면은 해석이 빨라지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call이라는 동사는 영어에서 그냥 목적어만 가지는 3형식도 되고 목적격 보호도 가지는 5형식도 되는데, 목적격 보호에는 여러 가지가 쓸 수 있지만 call이란 동사는 그냥 일반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해. 그러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부른다 라는 문장은 그냥 단순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른 대상들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어가 목적어라는 대상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 5형식에서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쓴 call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이 목적어를 주어로 옮긴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옮겼으니까 동사는 수동태로 바꿔주고, 그 뒤에 남아있는 명사가 목적격 보호였다가 이번에는 주격 보호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도 주격 보호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때는 목적어 이꼴 목적격 보호니까 주어 이꼴 주격 보호가 될 거야. 그래서 꼭 이 5번 문장뿐만 아니더라도 독해 문제를 풀 때 문장의 주어와 그 다음에 be called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리는 지금 내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해석이 되더라도 앞뒤에 있는 문장이랑 이어서 표현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아두면 좋고, 그리고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발적 반응 샘플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3, 4번의 상황을 저 3개의 단어로 딱 현상으로 딱 뭐 전문 용어처럼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레스토랑에 반응을 해서 스스로가 샘플, 표본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서 6번에 이러한 표본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such samples라고 하면은 당연히 표본에 되는 인간들, 레스토랑을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biased, 편향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에 어휘적으로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strongly,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식당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약간 동의어보다는 반의어를 써서 좀 헷갈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unbiased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 요거랑 같이 꼭 알아둘게. impartial, T-I-A-L로 끝나는 거.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져. unbiased도 그렇고 impartial도 그렇고. 그래서 반의어다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에 있는 샘플들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찬성해서 strong opinions, 강력한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underrepresent, 요거 띄어쓰기 해주자. 왜 이랬을까? 띄어쓰기 해주자. 여기에서 underrepresent가 하나의 동사거든? 주어가 samples, 여러 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원형 그대로 써가지고 and 뒤에서 앞에 있는 비동사 are이랑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moderate ones, 중간에 있는 샘플들을 더 적게 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의견들을 더 작게 표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나온 거랑 그 fasten belt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요 의견들을 원즈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근데 앞에서는 강력한 의견이고 여기에서는 중간, 그냥 무난한 의견들을,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opinions를 대무로 그대로 받지 않고 ones, 복수니까 s를 붙여가지고 대명사로 받아줬다라는 거. 요런 거는 바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 그렇기 때문에 7번에 therefore이 들어가서 얘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얘기를 해주게 될 건데 너가 통계 자료를 보게 될 때 주어, 동사, 목적 통계 자료를 볼 때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커마 뒤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앞에 이미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있는 remember과 remembering을 분사 구문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야. 충분히 명령문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remembering이 동명사 주어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는 요렇게 주어가 되어가지고 동명사 주어로서 remembering이 들어가는 위치가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표본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중요한데 무엇만큼 중요한지를 as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 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기에서는 앞에 비동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를 써야 된다 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화요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동사가 영어 문장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일형식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 또는 형용사를 써서 주격 보호를 표현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지 부사를 쓰겠다고 ly 부사를 비동사 뒤에는 쓸 수 없다라는 게 비동사의 기본적인 어법적 쓰임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를 그냥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요 통계 자료라는 거 그 자체만큼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만큼 그 안에 있는 표본 집단이 몇 명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두 개가 비슷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여기에 혹시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not 붙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해줘. 그래서 7번 문장에서 얘기한 샘플을 기억한다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8번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were in the sample 그 표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who were they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statistics의 표본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조심해래 뭘 하지 않도록 leap to conclusions가 한 번에 속단하다 라는 뜻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만 보고 속단을 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본 자료가 없다, 표본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본문 3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단순히 보지 말래. 요 정보를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 자체가 그냥 보여져 있는 수치만 보지 마라. 그 아래에 조그맣게 써져 있을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까지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본문 3번이. 그 다음에 본문 4로 넘어갈게. 본문 4로 넘어가서 평균의 함정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ABC라는 회사가 목적어 투부정사를 원한다라고 해. 몇몇 직원들을 고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번 문장이 일단 in order to라는 표현 자체가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쓸 건데 look을 쓸 거냐 look like를 쓸 거냐의 차이는 뒤에 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기준을 맞추면 된다. look이라는 단어가 혼자 쓰였으면 얘는 뒤에 형용사를 써서 뭐처럼 보이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각 동사가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이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전치사 lik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같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보수가 좋은 회사라는 거는 연봉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돈 잘 주는 회사처럼 보여가지고 to recruit 모집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능숙한 지원자들을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뭐 너네도 언젠가 취업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한 20대 중반에 회사 생활 2년 정도 했었는데 나는 약간 거제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운이 좋게 외국계인데 뭐 어쨌든 뭐 그 당시를 기준으로 되게 뭐 이렇게 운이 좋게 뭐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약간 그 취업을 할 때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막 알아볼 거잖아. 그러면은 뭐 취업 카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SK, 뭐 삼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취업 정보에 대해서 초봉을 명시를 하는 곳이 있고 평균 연봉을 명시를 하는 곳이 있는데 평균 연봉을 명시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는 무조건적으로 걸러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한 24, 5살쯤 너네 군대 갔다 오면 더 될 수도 있고 뭐 20대 후반이 됐든 30대가 됐든 요즘에는 뭐 취업 연령이 뒤로 미뤄지니까 뭐 이제 내가 회사를 10개를 넣어야겠어. 그러면 이제 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면접도 있을 거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 내가 아는 선배 아는 사람이 뭐 회사 괜찮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 그 연봉의 개념이 초봉이 아니라 그냥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초봉에 대한 정보가 보통 대기업들은 그 정보가 일반인들한테 다 나와 있거든. 그 정도가 나와 있어야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이 회사 유명한 것 같아도 웬만하면은 넣으면 안 돼. 아주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타는 거지. 너무 먼 미래다. 먼 미래야. 근데 그거 하나는 완전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네가 대충 10년 뒤에 회사를 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한 300% 확신할 수 있어. 훨씬 회사 들어가기 쉬울 거야. 진짜. 이거는 내가 300% 보장할 수 있어. 왠지까지 설명을 하면은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대학을 잘 들어간다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그래. 계속 보자. 그래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회사가 돈을 잘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서 좀 똑똑한 애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회사라는 곳은 결정을 하게 될 거야. 배부하는 것을. 프레스 릴리즈가 한 번의 보도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대시 say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that 자체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요 말하다 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문장으로 가지면서 중간에 접속사 that을 생략한 채로 쭉 길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평균 yearly salary가 1년의 월급이기 때문에 연봉. 그래서 그 회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연봉, 평균 연봉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문장의 주어는 yearly salary가 기준이 될 거니까 동사도 is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평균 연봉이 57,000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도 자료를 배부를 한대. 57,000달러면 얼마야? 50, 100, 1000만. 뭐지? 한 6,500인가? 높네. 어쨌든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꽤나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헷갈릴까봐 밑에 써두기는 했는데 요 계속적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은 들어봤을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이 문장에서 중간에 이제 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회사가 결정했다라는 문장 주어 동사랑 그 다음에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을 연결을 하려면은 당연히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더하기 주어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웬만하면은 and로 연결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특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57,000달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밑에 내가 설명을 써놓기는 했어. 그러니까 57,00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제 여러 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숫자가 어떠한 금액, 뭐 길이, 무게,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로 단수, 하나의 개념이 됨으로써 얘는 57,000달러라는 것을 주어로 생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자체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is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연봉이라는 것은 꽤나 높은 금액이다 라고 하는 게 2번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단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단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문맥이 달라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이 대절이라고 있대.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는가 보니까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라고 해서 대절의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회사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earn, 벌고 있다라는 거지. 요거 뒤에 어휘 이거 되게 중요해. 요거 정답은 no more than이긴 하지만 no less than의 뜻까지도 꼭 알아놔야 돼요. 오답으로 내기도 되게 좋고 정답이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뭐 서술형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no more than 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얘는 only 뭐 merely 요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회사의 절반 이상의 직원들이 단지 3만 달러나 혹은 1년에 그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둘 중에서도 more이 아니라 less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however 뒤에서 평균보단 못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달러 또는 그보다 못한 돈을 1년에 벌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사실도 있냐면은 가장 흔한 급여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직원들의 절반 이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 2만 달러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라고 해. 2만 달러면 진짜 심각하다. 2만 달러면 얼마지 우리나라 돈으로? 3천 안 되지 않아? 요즘에 달러 얼마지? 나 계산. 한 1,300원 되나? 1,3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나?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 원 환율 보자. 그래서 1달러 지금 얼마일 것 같아? 1,300 얼마? 5천? 5천이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1,300 비슷해. 지금 1,339원이거든? 엄청 높다. 그러면 한 2,600이라는 거잖아, 연봉이. 대학 갈 이유가 없겠지? 너무 심하다. 일단은 이렇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3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팩트라는 게 이제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3만 달러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2만 달러 정도의 연봉만 받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신입은 요 정도 받고 시작을 한다. 한 중간차쯤 돼야 요 정도 받고 5만 7천을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 한 사장이 10만 달러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샘플들을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최저가 있고 이제 최고가 있기 때문에 평균 자체는 되게 높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주변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평균이랑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너네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막 그런 거 있거든? 너네 알고리즘에는 안 뜰 것 같은데 나의 알고리즘에는 그런 게 막 뜬단 말이야. 몇 살이면은 어느 정도의 연봉과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표가 있어. 그 표를 나도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믿지 않기로 했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 내나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4번을 계속 볼게. 4번 보면은 회사가 그럼 퍼뜨렸다라는 거냐, 잘못된 정보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잘못된 정보도 아니야,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회사가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요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삽입이 잘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게 원인이 되어서 앞에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중심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요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번을 보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보여준대. 다른 상황을 어디에 따라서 여기 depending on이 전치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앞에 나왔던 뭐 despite 약간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동의어로는 according to가 있고, 그래서 무엇에 따라서 다른 상황을 말해주는지를 뒤에 이제 문장이랑 같이 명사절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what, which that 중에서 일단 안 되는 거 하나 걸러낼 수 있잖아. 그지 않아? 전치사 뒤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대신 안 된다라는 건 일단 걸러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what과 which 중에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더라도 어쨌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수동태가 올 일은 없을 거야. 추징과 초신 중에 골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징이 온다라고 일단 고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타입이라는 것은 내가 평균을 산출해내는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을 때, 뭐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이 무제한은 아닐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 10명 중에 평균, 100명 중에 평균, 그렇게 뭐 11명 중에 평균 암만 해봤자 그 경우의 수가 100을 넘진 않을 것 같거든? 뭐 어찌저찌 하면 뭐 2, 300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떤 종류라는 말을 내가 what과 which 중에 고른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념을 그대로 넣겠다라는 거야.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which를 넣어가지고 전치사 뒤에 명사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6번 문장의 내용을 다시 보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로 선택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이때 picture이라는 명사가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고 알아놔야 돼. 얘가 situation 말한다라는 거 있고 알아놔야 돼. 아까 앞에서 뭐 figure, statistics 이거랑 똑같아. situations. 그 다음에 7번 문장 보면은 이해를 한다라고 하거든. 의미를. 다른 종류의 평균들.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Let's look at, 같이 보자라고 해. illustration, 사파를 어디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다음 페이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만 넣었는데. 그치? 이게 내가 교과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교과서에는 본문 4랑 본문 5에 뭔가 표가 하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일단 없어가지고 못 넣기는 했는데, 어차피 본문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평균을 산출해내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그 개념들만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될 거여가지고 그냥 표가 교과서에는 있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조금 쉬다가 요거 본문 쭉 설명할게. 아니 추석이 껴서 추석에 나는 수업을 쉴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해주면, 왜냐면 분명 추석 끝나고 오면은 애들이 약간 좀 들떠 있는 게 꼭 있으니까 좀 해줘야 뭔가 이렇게 아무튼 걱정이 되는 바람에 좀 진도를 최대한 빼고 싶은데, 일단 본문 5를 볼게. 본문 5를 보면은 진도 그냥 나와도 되지? 괜찮지? 본문 5에 most of, 아주 종종, 여기 term이란 단어도 꼭 알아놓자. 얘도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단어인데 figure처럼 우리 지문에서의 term은 용어,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average라는 용어는 가리키기를 산술 평균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뭔지 모를까봐 뒤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줄 건데,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mean을 뜻할 거고, 이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없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수동태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계산이 되어지는데 더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값어치들을 어디에다가? inner group, 집단에다가. 그러면은 이때 요런 adding 같은 거 있잖아. 요런 게 어휘 문제에서 뺀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쓰기 좋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반의어로 abstracting 요런 것들이 있지. 아니면 뭐 missing 요런 거. 그러니까 반의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각각의 평균이 어떤 방식의 평균인지를 알아두는 게 여기선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집단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치, 모든 값들을 더함으로써 산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눔으로써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and의 역할은 by 뒤에 오는 adding, dividing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두 개의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나누냐? 그 결과를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차이는 들어봤을 거야. a number of는 그냥 many, the number of는 수니까 당연히 그 그룹 멤버들의 수에 의해서 결과를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나왔던 뭐 57,000이라는 평균 값은 직원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은 100명의 연봉을 싹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했기 때문에 57,000이 나왔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을 지금 영어에서는 means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내가 안 놓칠 것 같지만 문제에서 나오면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으면서 놓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3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 지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나라는 말을 쓴 다음에 화제를 계속 전환시키고 있어. 뭔가 대조를 한다라기보다는 화제를 계속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산출 평균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 유일한 평균의 종류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 말고도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은 더 있다. 앞에서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4번에서 two more kinds, 2가지의 종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앙값이라는 것과 최빈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것은 숫자인데 이게 어떤 숫자인지를 대시 뒤에서 is로 시작하는 수식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준다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얘도 내용상으로 놓치기 쉬워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중앙값, 중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about, almost, 그 다음에 up, 미안, 요거 about, nearly 요거 요렇게 표시해 줄래? 말하고 싶었던 게 about, almost, nearly 3개가 거의 란 뜻을 가지면서 명확하지 않은 걸 말한단 말이야. 근데 미디언이라는 평균 산출 방식은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값을 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exactly라는 단어가 미디언을 설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다른 숫자들의 다른 뭐 100개의 연봉 수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치들 중에 중간에 있는 그 정확한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거에 대해서 헷갈릴까봐 6번에서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It is $30,000라고 해서 3만 달러. 미디언이라는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본문 4에 나와 있었던 회사의 평균 연봉은 3만 달러가 될 거래. 왜냐하면은 12명의 직원들이 벌고 있는데 3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거 괄호로 되어져 있는 표현들은 교과서에는 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다른 12명의 직원들은 벌고 있대. 3만 달러보다 더 적은 돈을. 그래서 여기에서 less라는 단어가 된 3만 달러를 생략하면서 요 자체로 목적어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2명.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표본이 24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24명의 연봉을 쭉쭉쭉쭉 숫자로 나열을 해보니까 제일 높은 애, 제일 낮은 애 빼고 중간으로 이렇게 모아갔더니 제일 중간에 있는 값이 3만 달러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만 달러가 한 두세 명 있고 뭐 3만 5천, 2만 5천, 2만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다 나열을 했을 때 빼고 나누고 하지 않고 그냥 금액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미디언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드 라는 것이 어떤 숫자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 보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게 말 그대로 최고로 빈도수가 있는 값을 말할 거기 때문에 appears 나타내는데 가장 자주, 이게 모드라는 단어보다 최빈값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급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금액, 그것이 이 회사의 경우에는 2만 달러이다. 그러면서 8번 문장 바로 보면은 as you can see, 너가 볼 수 있듯이, 여기서 as가 하듯이라고 해석하면 제일 자연스러울 거거든. 그래서 이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there are only a handful majority of 중에 선택을 해라고 하면은 일단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평균 연봉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래. 57,000달러라는 평균,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이 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57,000에서 훅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값이 57,000이나 그 이상을 벌고 있는 사람의 수는 당연히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표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57,000이나 그 이상을 벌고 있는 회사는 이 사람은 이 회사 안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9번에서 또 however 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나 because로 문장을 연결을 해줄 건데 회사는 원했다라는 거지. 인지가 되는 거지. 투부정사에 능동을 쓸 거냐 수동을 쓸 거냐, perceive가 목적어를 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다. 바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회사는 인지되기를 원했던 거야.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well paying one, 돈 잘 주는 회사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이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앞에서 2번 나왔지만 요 원은 회사를 가리킬 거야. 근데 주어에서 말하는 이 57,000을 언급했던 회사와 그다음에 돈을 잘 주는 회사라는 게 정확히 일치하는 회사로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회사는 요렇게 보여. 얘네가 원하는 모습이 요거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다르게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를 원이라는 대명사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싶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지. 누가? 요 회사가.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면은 잘 보이고 싶으니까
당연히 민이라는 수단으로 평균을 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요런 것들도 빈칸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을 읽어야 셋 중에 고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요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results in 뒤에서 기만적으로 높은 평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평균 연봉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커마 위치도 계속적 관계대명사를 얘기를 하고 있을 건데 이때에는 and라는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에 있는 민, 산술 평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를 받으면은 요 산술 평균이라는 단수 주어를 썼기 때문에 results인이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하게 봐줘야 돼. 그리고 10번 문장을 보면은 평균이라는 것은 요 둘 중에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 더 명확하거든?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싶을 때에는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순간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딱 누가 봐도 이거다 쉽게끔 했을 때 그 평균이라는 수치가 훨씬 눈에 다가올 거다라는 거지. 평균이 여러 값을 가지는 게 크게 신뢰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convincing과 convinced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분사 표현들이 되기 때문에 얘는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수동능동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요 형용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내가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avoid 뒤에 trick이라는 단어가 속이다 라는 동사에서 동명사로 바뀌었는데 목적어 없이 속이다 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을 해줄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알아야만 하는데 요 목적어를 알아야만 한대. 그래서 어떤 종류의 평균이라는 것이 보고되어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미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being reported라는 수동으로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12번 계속 보면은 너는 또한 필요로 할 건데 발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뭘 발견할지도 found out 뒤에 목적어 값의 분배를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뭘 하기 위해서 get less or more accurate idea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값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말하는 분배되어 있다라는 거는 평균 산출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당연히 더 정확한 아이디어, 개념을 얻기 위해서가 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뭘이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정확하다라는 말도 어휘에서 자주 쓰는데 얘가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은근히 많이 좀 헷갈려 하거든. correct, precise 요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더 정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요 12번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평균 값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값을 말한다라고 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값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틀리다,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보기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문 6에서 이번에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figure,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만 봐도 바로 보일 거야. 뭔가 주제가 일상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2년 단위로 끄는 것 같은데, 요거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거든? 요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좀 심각하게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개의 표는 지금 같은 값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 세로줄을 봤을 때 100분위를 나타내는 기준이 얘는 20 단위로 기준을 잡았고 얘는 거의 숫자 2 단위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뭐 2, 5, 10 정도만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얘랑 얘가 만들어내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걸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매스 미디어, 대중 매체에서 그래프라는 거는 종종 나 또 여기 하고 있어. 잠시만. 대중 매체에서 그래프라는 것은 종종 사용이 되는데 왜 사용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프, 여기에서 데이도 당연히 그래프를 말할 거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근데 뭘가 most 중에 뭘 써야 되냐? 여기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이 then이 둘 중에 비교급을 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tables of raw data, 그냥 그 수치 자체를 표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그냥 가로, 세로 뭐 4개씩 표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만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로 보는 것보다 임팩트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 뭐 TV가 됐든 뭐 라디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프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1번 문장 마지막에 do와 does 중에 뭘 써야 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tables of raw data에서의 수일치 기준은 tables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둘을 써서 수일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내용을 또 다르게 전환을 할 거다. 그래프라는 것은 앞에 얘 나왔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misleading 되어질 수도 있다 역시나. 그러면서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라고 해서 방금 전에 봤던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보자 라고 한 다음에 3번 문장을 보면은 두 개의 그래프인데 이게 뒤에 shown이라는 과거 분사의 수식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만 shown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개 단어를 가지고 수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보여지는 두 개의 그래프는 보여주는데 목적어를 보여주겠대. 근데 목적어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가 데이터는 잘못 표현되어질 수 있다. 수동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문장을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동태는 일단 완전하게 접근을 해주자. 근데 여기에서는 that과 how 둘 다 접속사 의문사로 완전한 문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해석상 둘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단순히 데이터가 잘못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로줄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세로줄의 방식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how를 써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대시랑 how랑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4번 문장 보면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수직축, 방금 전에 말했던 세로선에 있는 숫자들은
요 문장 잘 봐주는데 첫 번째 동사가 go up 이라고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and를 기준으로 두 번째 동사가 go down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and 바로 뒤에 요 goes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동사가 두 개 있다라고 볼 건데 100까지 완전히 위로 수직측이 가고 요렇게 볼게. 여기 숫자 100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여? 이거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수직측이 완전히 위로 가면은 100까지 가게 된다. 이거를 go all the way, all the way가 이게 부사라 생각하면 돼. 완전히 위로 1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맨 밑에 0인데 완전히 0까지 아래로 내려간다. 요렇게. 요게 단어들이 잘 안 쓰이는 부사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되게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부터 0까지 세로축이 있다라는 거를 요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주어 동사 뒤에 또 새로운 문장으로 연결을 할 건데 계속적 관계대명사는 대체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위치 바로 넣어주고 그 주어라는 것이 만들어준대. 감소를 어디에 있어서? 백분율에 있어서. 그러면은 백분율의 감소를 만들어준다라는 게 어떤 말로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은 요거 요 그래프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뒤에 어떤 식으로 수식을 하고 있냐면은 미안 이거 사역동사다. 요렇게 사역동사라고 접근을 해주세요. 요렇게 백분율에서의 감소가 보통으로 보이게끔 한다. 요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해준다 라는 게 사역동사를 사용한 계속적 관계대명사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는 앞문장의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는 and 뒤에 주어로 이 앞문장 전체를 생략하고 있다 라고 봐주고, 요거 사분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5번 문장 보면은 오른쪽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다른 그래프에서는 10%의 포인트들만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밑에 있는 수치가 65거든? 맨 위에 있는 수치가 75야. 그러면은 65에서 75까지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0%에 대한 백분율 수치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10%의 포인트만 보여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생각해주면 돼. 뒤에 from A to B로 삽입제 써줬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4번 문장이랑 똑같은 구조로 커마 위치 계속적 관계대명사 써가지고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건데, 똑같이 사역동사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목적어인 변화가 목적격 보호처럼 되게 하는데 훨씬 더 극도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까 이렇게 확 꺾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much more extreme으로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사역동사 동사원형 가지는 건 알 거고. 근데 여기 extreme이라는 단어는 발견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반이어로 완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틀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개 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6번 문장을 내가 주어 동사 보호 위치를 일부러 옆에 써놨는데 이형식 도치 배운 적 있어? 이형식 도치?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좀 필수로 도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도치가 된 문장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He is handsome 요런 문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주격 보어다. 보통 요렇게 형용사가 주격 보어인 문장에서 이형식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왜 도치를 하냐라고 하면은 다른 도치들이랑 이유가 똑같아. 이 사람이 잘생겼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강조를 할 거냐? 그냥 단어 몇 개 없으니까 주어랑 목적어 위치만 바꿔가지고 내가 문장을 handsome is he 요렇게 써버리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써버리면은 영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 형용사가 먼저 나왔지? 라고 하면서 형용사의 뜻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이형식 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왜 도치가 됐냐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도치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맨 앞에 형용사가 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주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라고 해서 그 주어가 뭔지를 the fact라는 단어로 썼고 이 사실이 뭔지를 뒤에 동격을 써가지고 두 번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에 쓰인 that은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that. 동격이다라는 말은 명사라고 이해해야 되지? 얘 지금 형용사가 아닙니다. 얘는 명사야. 주어가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들은 뭘 기초로 하냐면은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주목해라고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만 보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딱 봤더니 똑같은 수치 근데 그걸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7번 문장에서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이 그래프의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를 so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목적어를 point out 지적하기를 원한다면 뭘? seriousness of speaking breakfast. 그러니까 점심을 거르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면은 너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두 번째 그래프를. 반대로 별로 지적을 하고 싶지 않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그래프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답을 찾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본인이 그 공공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이 아침을 거르는 문제에 대한 심각함을 보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내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체감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만으로 이걸 강조하고 싶어.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그래프를 활용해야지 아니면은 수직 측의 숫자를 10 정도의 수치 차이만 가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체로나 아니면 뭐 이제 토론식으로 문제 응용해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8번에 보면은 사실상 너가 만들 수 있어. 거의 어떠한 그래프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거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메이크의 O형식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아까 전에 convincing은 이제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convinced는 확신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본인의 주장을 확신하기보다는 신빙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문에서는 더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떤 것에 찬성해서 어떤 것에 호의적으로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냐 너의 주장에 대해서 in favor of는 앞에 뜻을 써두긴 했는데 어디에 찬성하여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의견에 맞추어서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형용사 목적격 보호를 사용한 O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다의 make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빙성을 높일 것인가? 방법을 cutting off. cut off는 잘라내다. 저 뒤에 목적어 graph랑 같이 썼어. 그래서 특정 포인트에서 그래프를 잘라냄으로써 여기서 잘라냈다라는 말은 아까 0에서 100 수치에 있다가 그 중간에 있는 65에서 75 사이로 잘라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9번의 hence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너가 그래프를 볼 때마다 너는 확인을 해야만 해. 단위를 어디에 있는 수직에 있는 그리고 수평에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ACS라는 단어가 AXIS가 단수 기본형이고 AXES는 여기 뒤에 써놨지만 복수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그 두 가지 선을 말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지 보니까 C 봐야 돼, 알아야 돼, 목적어를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값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don't simply assume 단순하게 추정을 하지 마라. 목적어를 여기서 써놨는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라는 것은 실제의 스토리와 같다 라는 것을 단순하게 추정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져 있는 아침을 거르는 그 모습이 완만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사가 깊다라고 해서 이게 꼭 심각한 것만도 아니다. 내가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10번 문장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번에서 확인을 해라고 해.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whether과 that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해석만 봐도 알 수 있거든.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접속사 that은 무엇이라는 것이 되어서 whether 뒤에는 불확실한 상황, that 뒤에는 확실한 상황 을 말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의 상황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는 동사가 돼. 동사. 그러니까 확인을 해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라는 동사를 힌트로 삼아서 whether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특정 방식인지 일반적인 방식인지. 근데 이 방식이라는 게 어떤 수식을 받냐면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야 된대. 강조를 하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방식으로 나타내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가로나 세로축에 뭔가 너무 이제 수치가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숙제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뒤에 그거 넣어놨을 거거든. 문제 푸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본문 8에 해당되는 것만 빼고 문제 쭉 풀어오면 될 것 같아. 그 워크북이랑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채점까지 답지 넣어놨으니까 해오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그 리뷰 테스트랑 해가지고 그거 부교재 진도 나가는 걸로 할게. 질문 없으면 먼저 가도 돼요. 고생했습니다.